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Q 프라임이 있으면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Q 프라임이 있으면 차지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죠. 자, 전기장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전하를 갖다 놔 가지고 힘을 느끼면 이 힘을 Q로 나눠주면 얘가 E가 되죠. 그죠? 자,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노테이션을 굉장히 엄밀하게 합니다. 지금 프라임도 그렇고. 자, 다음에 I 프라임 DL 프라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작은 길이에 전류소가 있으면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자기장 H가 생기죠, 그죠? 자, H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H가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I, DL을 이렇게 자기장 근처 왔을 때 힘을 느끼면 이 힘을 I, DL로 나눠준 값이 H가 아니고 B 필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 B도 F 나누기 Q가 E고, 일단 소스 포인트는 I 프라임, DL 프라임 표현했고, Q 프라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필드가 Q 프라임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싹 다 모으면 E를 싹 다 모으면 E란 거를 싹 다 모으면 어떤 S에 대해서 다 둘러싸서 모으면 얘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Q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Q가 나오고 입실론 분의 Q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입실을 곱을해서 여기 입실을 곱을한 값을 해서 이 값이 이 Q 프라임으로 원래 소스 포인트의 값으로 나오고, 이 입실은 1을 우리가 D 벡터라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 그런다 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똑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D였는데 여기서는 H에 얘를 싹 다 감으면 얘를 다 도우면 얘가 뭐가 됩니까? H 필드를 그 줄 감싸는 걸 다 돌면 전류 I 프라임이 되죠. 그죠? 이걸 둘러싸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H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를 B 필드로 얘를 이제 둘러싼 서피스, 에어리어로 다 둘러싼 클로즈드 서피스로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거든요. 이거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플럭스라 표현되는 거는 완벽히 둘러싼 공 같은 거, 공에서 나오는 얘를 플럭스라 그러는데, 이 속에는 N과 S가 항상 같은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0이 되고, 이 자기장 요 HDL은 전류소가 이렇게 I 프라임으로 지나갈 때 얘를 감싸는 이런 루프를 C라 했을 때 얘를 둘러싼 요걸 합친 거는 선적분은 이 속에 뚫고 들어가는 I 프라임이다. 이렇게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하고 암페어 법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이 필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컬 E는 0일 때 이거 E를 벡터 아이덴티티로부터 이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면서 얘가 0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0이 아니고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컬 E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라운드 B의 라운드 T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 필드가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를 만드는데 여기에 벡터 포텐셜 라운드 A 라운드 T가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에 관한 포텐셜이 시간에 대한 텀이 이 전기장을 표현하는 데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로, 전기장의 생성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컬 H가 원래 J였는데 여기에 전류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기장이 주위에 생긴다. 컬을 따라해보면 여러분 그 벡터 아이덴티티에서의 컬은 주위에
예, 벡터 아이덴티티에서의 다이버전스는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다이버전스는 그 점을 감싸서 그 점을 감싸서 예, 그건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컬 H가 J인데 이제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 생긴다는데 얘는 전기장이 시간의 변해도 자기장 생긴다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유도하는 과정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 포텐셜 V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로 V의 dV 프라임에서 이렇게 똑같이 요 V와 똑같이 A 필드가 인테그랄의 4파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뮤의 J의 dV 프라임 해서 이렇게 A가 V가 각각 주어지고 A가 주어지면 B가 컬 A 즉 다이버전스 B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벡터 아이덴티티에서 컬 A로 풀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A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V를 걸어줬을 때 회로 전기회로 전자회로에서 많이 쓰는 볼티지 단위를 전압을 걸어주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생겨요? 전기장. 그 전압을 어디엔가 걸어주면 그 양단에 뭐가 생겨요? 뭐가 쌓여요, 여러분? 전하가 쌓이거든요. 그 전하가 쌓이는 게 Q는 CV 관계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킷에서 회로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차에 쌓인다. 그리고 차적 쌓여 있으면 뭔가 전압이 걸려 있다. 이제 그거를 비례상수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비슷하게 이 V가 E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I가 지금 H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I가 만들어 주는 게 전류가 주위에 플럭스를 만들어 주죠, 그죠? 근데 그 만들어 주는 거기에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이제 그 플럭스가 가문 S막 연결되니까 람다 플럭스 링키지로 되는데 요거의 비례 상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L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면 I가 있으면 플럭스 링키지가 생긴다. V가 있으면 Q가 생긴다. 돼 있는데 얘가 여러분이 전기회로죠. 이게 전기회로에서 나오는 거죠. 똑같이 I를 걸어줬을 때 플러스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마그네틱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로는 회로인데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서킷인데, 그럼 이제 보면 마그네틱 필드는 우리 회로에서는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생기고 전압을 걸어주면 차익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장에서는 I를 걸어주면 플럭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마그네틱 서킷 부분은 저 연습 문제 내지 않았지, 한 문제가 내긴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연습 문제 삼아 그냥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칭성을 가졌는데 제가 그 여러분 그 보충 시간에 이걸 이제 시간에 대한 막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 써보면 다이버전스 D는 로 V, 다이버전스 B는 0, 그다음에 컬 H는 J 더하기 라운드 D의 라운드 T,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의 라운드 T.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막스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난 그 월요일 저녁 때 오후 늦게 제가 동영상 요거는 깔끔하게 저장돼 있죠. 그걸 보면 드디어 웨이브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웨이브 이퀘이션 나타나서 그래서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해보니까 이 필드가 빈 공간 프리 스페이스에서 빈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제 나타난 게 결과만 얘기하면 이 필드가 이제 G 방향으로 진행할 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E 제로의 E의 마이너스 알파 G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의 AX. 여러분 그 보강 시간에 못 나온 학생들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 유도하는 거는 그 보강 동영상을 보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만 들으면 오늘 내용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기 보면 이렇게 이 필드가
x 방향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x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안테나 있죠 안테나. 안테나가 나무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안테나가 돌로 되어 있죠. 아니죠. 안테나는 전기가 통하는 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테나 방향으로 전기장이 딱 걸리면 그 방향으로 그 전기 전도 시그마에다가 이 필드를 곱을 양만큼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기장 방향에 이 이제 안테나 방향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x 방향으로 공간 x 방향으로 이제 이 필드가 이렇게 E 제로의 앰플리튜드의 E의 마이너스 알파지 G 방향으로 진행할 때 요 알파라는 계수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 시간에 대한 텀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로 요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가 바로 이게 웨이브란 거거든요. G 방향으로 플러스 G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다라는 것을 얘가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 때는 G를 고정시켜 놓고 T를 바꿔도 되고 T를 고정시켜 놓고 G를 바꿔도 되고 해서 그 모양을 한번 매틀랩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T를 증가시켜 보면 웨이브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기 요 그래프를 똑같이 해놓고 T하고 G를 이제 가서 바꿔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필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필드가 시간에서 변하죠, 여러분. 그죠? 시간에서 변하는데 우리 막스웨ಲ್ 할 때 이 필드가 변하면 주위 H가 생긴다. 요 식에서 유도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x 방향이 ax면 y 방향이 h는 어디입니까? h는 ay 방향 그러니까 y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E 제로에 나누기 에타 잠깐만요. 에타 있다. 에타의 크기에 E의 마이너스 알파 g는 같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의 마이너스 세타의 에타만큼 a y 방향이다 라는 거를 지난 보강 시간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내용을 봐야 한번 식물 잘 봐야 한번 보면 같은 코사인인데 여기서 E0의 E의 마이너스 알파 g는 같네. 차이점은 H에다가 에타를 E에다 나눠줬네. 또 한 가지는 틀린 그림 찾기 생각해보면 여기 세타가 또 생겼네. 마이너스 세타 에타네.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보면 차이점이 에타로 나눠준 거하고 위상이 마이너스 에타로 빼준 거. 요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빈 공간에서 전기장이 진행할 때 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상은 뒤처지죠. 그죠? 요 세타 에타만큼 뒤로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확 생기면 자기장이 좀 있다가 생겨서 똑같은 위상으로 얘가 위상이 좀 처져서 생긴다는 거죠. 회로로 따지면 여러분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있으면 뭐가 전기장이 전류보다 빨리 걸립니까? 인덕터인가요? 커패시터인가요? 뭐가 볼티지가 빠른 게 뭐죠? 인덕터죠. 전압이 확 걸렸는데 이 인덕터는 확 방해돼 버리니까 전류가 확 못 흐른다 이것만 생각해 놓으면 인덕터가 전류가 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못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인데 충신은 인덕터겠습니까? 커패시터겠습니까? 충신은 네? 자 간신은 인덕터겠습니까? 커패시터겠습니까? 이게 녹음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 이 필드를 다 끌어주면 얘는 전압입니다. H 필드는 전류인데 이 전압의 위상이 좀 느려요. 그러면 빈 공간은 인덕티브해요? 아니면 커패시티브해요? 빈 공간은 매질소의 공간에서는 이 전압이 항상 위상이 빠르니까 전압이 빨리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덕티브하죠, 그죠? 인덕티브한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 필드에다가 H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에타를 나눠준 형태라 됐는데 회로에서 이 필드는 전압이고
그다음에 H 필드는 전류량을 감안해 본다면 아 전압에다가 뭐를 나눠주니까 전류가 되더라. 그래서 해보면 전압에다 나눠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임피던스라 그럽니다. 빈 공간인 경우는 인트린직 임피던스인데 제가 지난주에 유도할 때 이 에타나 알파나 이런 그 식들을 제가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타 같은 경우는 에타는 이제 매질에 관한 부분인데 에타는 루트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알파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알파는 얘는 뭐냐면 우리가 감마란 값에서 알파와 베타가 있거든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와 베타는 감마란 값에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감마가 propagation constant를 그럽니다. 따라 해보고 propagation constant. 예, 얘를 propagation constant를 그러는데 이때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나눠지고 실수부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데 기여하고 허수부는 이게 이제 베타의 위상 요 파장에 관계되는 텀으로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를 이제 크기와 이제 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위상에 관한 정보가 우리가 이제 탄젠트 이 세타의 에타가 얘가 입실론 오메가 입실론 부분이 시그마 이렇게 되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위상도 여기 위상도 자 봐요 한번 제가 이 가리키면 그게 뭔지 말로 합니다. 자 오메가. 네, 오메가 그대로 읽어도 돼요. 자, 그대로 읽어요 여러분. 지금 오메가 입실 지금 오메가 입실. 자, 여러분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중요한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하고 그다음에 이 위상 관련된 요 세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오메가와 뮤와 입실론에서 다 결정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그마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서 발견하는 사물 많죠.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 여객선이죠. 한강 여객선 아닌가, 여러분? 예. 그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사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비행기도 있고 제가 이상한 사물을 지금 생활에 보는 사물을 얘기했는데 그 사물이 종류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유전율이 얼마고 그게 투자율이 얼마고 얘기도 이렇게 했지만 전기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기장의 반응을 어떻게 하고 전기장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오메가 이 오메가는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여러분이 라디오 프리퀀시죠, 그죠? 라디오 그리고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원적외선 같은 거 있죠. 그래 그 어른들이 이제 뜨뜻한 그 달궈진 돌 주위에서 되게 행복해하지 않던가요? 네. 그 나이 연세 드실수록 그 뜨거운 물에 쑥 들어가시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애가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뜨거운 데 들어가면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 적외선이 이제 우리 몸속에 침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은 유전체에 가깝거든요. 유전체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전기장이 잘 뚫고 가겠죠, 그죠? 또 자기는 근데 이 몸이 차폐가 돼요. 왜 그러냐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잘 못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봐요 한번. 이 알파하고 j 베타가 되는데 이 알파 값이 이 감마가 어디 갔지 근데? 감마를 제가 안 썼네요. 감마를 안 썼네. 감마를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감마를 썼었는데 감마가 어디 있죠? 감마가
감마가 왜 안 보일까요, 근데? 무슨 이거 아니야? 맞아요. 네. 제가 써놓은 게 왜 안 보이지 이렇게? 감마 제곱이 여기 밑에 써놨네. 자, 감마가 잠깐만요. 감마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감마 제곱이 이렇게 돼요. 감마가 감마 제곱이 알파 베타로 j 베타 표현되어 있지만 j 오메가 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또 달리 표현하면 사실 달리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얘를 표현하면 얘를 이제 j 오메가 입실론을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뮤 입실론의 1 마이너스 j 시그마 오메가 입실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게 감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감마 제곱이라는 요 실수부 허수부 있으면 얘도 감마 제곱도 오메가 뮤 시그마 입실론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감마를 알면 전기장이 어떻게 줄어들지도 알고 감마를 알면 이거 실수부 허수부 파트에서 허수부 파트가 지금 여기 베타로 들어가서 이 베타는 파장 그 웨이브의 파장에 관한 정보를 주거든요. 베타는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f 그러니까 주기입니다. 프리퀀시 얘는 프리퀀시 정보를 주고 베타는 그 웨이브의 파장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이 프로퍼게이션 컨스턴트가 알파폴 j 베타인데 이 감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를 잘 풀면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 파트를 풀면 결국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결국 뮤 입실론 시그마 얘를 다 알면 오메가까지 다 알면 이 실수부 허수부를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실수부 허수부 결정하고 나면 실수부는 줄어들고 허수부는 그 파장이 진행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비는 바로 에타로서 표현되는데 이 에타도 뮤 시그마 입실론으로 다 정의되니까 결국 뭐냐면 내한테 어떠한 매질이라도 달라. 단 관심 있는 주파수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의 전기가 흐르는 성질 전도도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의 유전 상수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의 자기장에 관한 투자율 이 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그 웨이브가 전자기파가 어디로 가는 어떻게 갈지 다 아는 겁니다. 바닷속에 전자기파가 왜 잘 못 들어가고 빈 하늘에 전기가 돌아가고 구름이 있으면 레이더가 가다가 휘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 속에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감만 가지면 이 표를 갖다 놓고 그냥 표 유도할 때 의미만 알면 그 다음 계산만 하면 되죠. 그죠? 계산만 하면 돼서 그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를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프리 스페이스 정리해서 프리 스페이스 두 번째가 로스리스 다이렉트릭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로시 다이렉트릭 네 번째가 굿 컨덕터거든요. 바닷물 같은 경우는 로시 다이렉트릭을 보면 되겠죠. 물은 다이렉트릭인데 그 안에 소금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전기가 흘러서 로시한 다이렉트릭이거든요. 로스리스 다이렉트릭은 여러분 안경 같은 거 안경에 안경 쓰고 나면 어두워져요. 안경을 써서 또 봤더니 어두워져요. 그거는 좋은 안경입니까? 나쁜 안경입니까? 나쁜 안경이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가 없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고 투과율이 얼마고 해야 되는데 로시한 다이렉트릭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글라스
처럼 물론 이제 로스로서 할 수도 있지만 빛을 차단해서 할 수 있는 빛을 좀 줄여서 보내는 경우에 로스가 있는 상태를 하면 됩니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분만 쉬었다가 요 네 가지 대해서 해볼까요, 여러분? 예, 1분만 있고 요 식을 제가 1분 동안 띄워놓을 테니까 요 이렇게 머리 숙였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보면서 그 다음 네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메가 엡실론 시그마 했죠, 그죠? 로스가 있는 다이엘렉트릭을 계산하면 당연히 로스가 없는 다이엘렉트릭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로스가 있는 다이엘렉트릭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시 다이엘렉트릭. 자, 로시 다이엘렉트릭이면 자, 여기서 이 필드가 이 필드가 로시한 다이엘렉트릭 로스리스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제가 볼까 합니다. 자, 프리스페이스 네 가지 상황에서 차례대로 봅시다. 프리스페이스 빈 공간이죠, 여러분. 빈 공간인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시그마는 0. 그 다음에 유전율은 어떻게 돼요? 유전율은 8점 예,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고 그다음 뮤는 뭐가 되게 됐습니까? 뮤 제로입니다. 자, 그럼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가 되게 중요했었죠, 여러분. 아까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가 웨이브에 관한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감마가 알파 플러스 J 베타다 해서 앞에 거는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고 베타를 웨이브 넘버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용어에 관한 얘기고 감마가 아까 식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의 1 마이너스 J의 시그마 나누기 입실론 오메가 이래 됐었죠, 그죠? 오메가 입실론 이래 됐을 때, 자, 요 관계에서 얘가 이제 이걸 보면 시그마 0이니까 여기서 시그마 0이면 얘가 싹 다 날아가죠, 그죠? 싹 다 날아가면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입니다. 그러면 감마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되고 뮤 제로의 입실론 제로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 감마가 이래 되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에서 이거 플러스구나. 플러스 J 그 베타니까 베타가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는 오메가의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이래 될 겁니다. 베타가. 그래서 요 베타가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인데 우리가 속도가 이제 베타 람다가 뭐냐면 파동에서 베타분의 2파이거든요. 베타분의 2파이. 베타분의 2파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오메가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2파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람다 길이만큼 파장을 갈 때 시간 t가 걸려요. 그래서 속도를 u가 그 단위 주기당 람다를 가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t를 나눠주면 오메가 얘는 2파이 f인데 얘가 t를 곱을 t를 해주고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2파이가 되니까 결국 2파이 약분되고 f하고 주기는 곱하면 1이 되고 그래서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빛의 속도 c가 됩니다. 3 곱하기 10의 8성. 아인슈타인이 이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c 값이 이제 결국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빈 공간에 전달될 때에는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에타가 전기장과 그 자기장의 위상 임피던스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에타가 보면 알파 플러스 J 베타 알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지우고 앞에 식에서 루트에 j 알파 플러스 j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분의 j 오메가 입실론인데 여기 시그마가 0이라 그랬죠. 지금 0이니까 얘는 0이니까 결국 루트 오메가 약분되고 입실론 분의 뮤니까 얘는 뮤 제로니까 뮤 제로니까 얘는 정확한 어떤 값을 가질 겁니다. 이 값이 377인데 단위가 옴입니다. 옴. 단위가 옴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제가 얘기할 때 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필드가 G의 T가 앞에서 구할 때 E 제로에 E의 마이너스 알파 G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AX X 방향이라면 H 필드는 G에 대해서 진행할 때 E 제로에다가 에타를 나눠주고 크기를 나눠주고 E의 마이너스 알파 G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의 마이너스 세타의 에타의 A Y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아까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0이죠, 그죠? 여기서 순수 이미지너리이기 때문에 알파는 0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진행할 때 앰플리튜드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는 탄젠트 세타인데 이 세타는 여기서 보면 아까 탄젠트 2세타가 뭐였습니까? 탄젠트 2세타가 앞에서 오메가 0입니다.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세타 0이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얘기하면 내가 프리 스페이스 빈 공간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전기장이 x 방향으로 얘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그 y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서는 감쇄가 없고 그리고 빈 공간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비가 에탄 임피던스가 377옴이고 그리고 이제 위상차는 0으로 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전기장의 x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 되죠. 뭐냐면 빈 공간에 여러분 x 요걸 x로 할게요. x, y, g라고 해보면 길게 표현하면 x 방향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 y 자기장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똑같이 있는데 y 방향으로 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대편이 됐다. 이 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을 때 자기장은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여기 걸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진행하죠, 여러분? G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상차는 없다라는 거고 여기 로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그마 0이 아니면 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얘가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 위상을 살짝 옆으로 좀 뒤늦게 출발하는 오른쪽 편으로 좀 뒤늦게 출발하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죠? 제가 왜 오른쪽으로 표현했냐면 올라갈 때 좀 뒤늦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미적분학 같은 거 배울 때 함수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는 y축으로 이게 x축으로 플러스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늦게 로스가 있으면 이렇게 위상이 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크기하고 이 아래 크기를 보면 그 b가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옴이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정확히 우리 회로에 쓰는 옴은 같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필드라고 그랬지만 이 필드는 볼트를 어떻게 해준 겁니까? 거리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필드는 전압 나누기 거리입니다. 볼트 퍼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여러분?
암페어 퍼 메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H는 암페어를 거리 공간으로 나눠졌으니까 차원 나눠졌으니까 V 나누기 V 볼트 퍼 메타 암페어 퍼 메타 나눠주면 정확하게 얘는 옴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런 여러분이 회로하고 연기를 지어서 이를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프리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요만하죠? 되게 작죠? 네. 예. 여러분 배운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조금 더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 굿 컨덕터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굿 컨덕터인데 이제 이거를 플레인 웨이브, 자 플레인 웨이브스 in good conductor라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그 잘 못 따라오겠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에 유도를 했으니까 그걸 꼭 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전기전과 장애를 통합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자, 이래 되면 굉장히 굿 컨덕터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가 얘가 결국 무한대로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실론은 어떻게 표현하면 입실론 제로다. 왜냐하면 그 반응을 없는 반응을 하는 게 못 따라온다 생각해서 진공처럼 이제 생각해서 입실론 제로로 하고 뮤는 뮤 제로의 뮤r 자기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뮤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결국 프로퍼게이션 컨스턴트 감마와 얘가 알파 플러스 j 베타인데 감마 제곱이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의 1 마이너스 j의 시그마 나누기 오메가 입실론이다. 이 상태에서 오메가가 충분히 커지면 이게 오메가 크잖아요, 그죠? 얘가 오메가 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게 이제 감마가 알파 플러스 j 베타인데 요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유도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알파 베타 요 식으로부터 좀 간단하게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알파 플러스 j 베타에서 알파가 식을 제가 유도할 때 알파가 여러분 노트에 지난 수업 전에 왔던 알파가 어떻게 돼요? 알파가 잠깐만요. 제가 있다. 자, 알파가 얘를 제가 유도를 했거든요. 변형식 오메가의 2분의 좀 복잡해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순서를 오메가 뮤 입실론의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의 시그마 약방이 감춰져 그죠? 오메가 입실론 시그마의 2분의 1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다음 베타가 오메가의 루트의 2분의 뮤 입실론의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의 시그마의 제곱의 2분의 1성 플러스 1 얘가 이제 그 플러스 1이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 오메가가 충분히 크면 이제 시그마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시그마가 충분히 크면 이 굿 컨덕터의 시그마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고 1 플러스 앞에 1 플러스도 의미가 없죠. 얘가 다 결정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시그마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제곱이 큰 의미가 없고 1도 약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근사적으로 오메가 입실론 시그마 그냥 일성 그래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는 그대로 써주고 해서 2분의 뮤 입실론에 얘가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그대로 남고 베타도 보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약분이 탁 되고
2 되는데 오메가가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오메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메가가 2파이 f거든요. 2파이 f니까 여기서 루트 오메가로 들어가도 루트로 들어가면 2파이 약분되고 결국 뭐냐면 앞에 위아래 식 같으니까 파이 f 뮤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알파와 베타가 이걸로 딱 정의가 돼요. 그래서 굿 컨덕터일 때 보면 파이 f 뮤 시그마 위에도 파이 f 뮤 시그마의 루트다라고 생각해 보면 E에 마이너스 알파 G잖아요, 그죠? E에 마이너스 알파 G로 전기장이 알파 G 되는데 여기서 E에 마이너스 알파 G가 되는데 알파를 보면 결국 이런 값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의 G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로에서 이런 값이 나오면 알파를 뭔가 자꾸 다른 걸로 막 정하고 싶지 않아요? 알파를 왠지 이게 얘가 어느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갑니까? 노예를 질문했어요. 이 식을 보고 원래 크기에 얘가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물으면 보면 이거 알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알파 커지면 금방 줄어들죠. 금방 줄어들고 그다음 알파가 작아지면 좀 늦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면 알파가 커지면 얘가 금방 줄어들고 뭔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알파가 짧아지면 좀 길게 가고 그래서 해보면 알파의 역수 그러니까 2의 알파 G라 됐을 때 얘를 2의 마이너스 G에 나누기 알파분의 1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게 어떤 거리만큼 움직일 때 알파분의 1만큼 거리 됐을 때 전체 인텐시티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딴 얘기인데 자 이제 녹화. 자 그래서 여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을 어떤 거리에 대한 값이라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앞에 개수 있죠, 요거 개수를 우리가 알파분의 1로 딱 해서 얘를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 얘를 어떤 스킨 뎁스라 델타라 그래서 얘를 스킨 뎁스라 그럽니다. 스킨 푸드가 아니고 스킨 뎁스입니다. 스킨 뎁스입니다. 이게는 스킨 뎁스인데 델타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델타 스킨 뎁스는 원래 전기장의 혹 원래 자기장의 그 크기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크기입니다. 2분의 1이면 2가 대충 숫자 얼마입니까? 2.7 마일이 지나가죠, 그죠? 그럼 2.7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0.3 정도 되겠다, 그죠? 한 0.3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거리가 우리 스킨 뎁스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굿 컨덕터에 전기장이 싹 들어가면 그 길이만큼 싹 들어가면 바로 인텐시티가 2분의 1로 팍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길어지면 얘가 못 지나가겠죠, 그죠? 그럼 철판이 있다. 이만한 두꺼운 철판이 있으면 이 입사된 전자기파가 있을 때 이 두꺼운 전자기파 반대편에 지나갈 것이냐 했을 때 일부는 지나간다가 정답이죠. 근데 얼마나 지나가느냐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속 탔잖아요, 그죠? 탔는데 휴대폰 신호가 잘 안 잡혀요.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 철판이 있으면 그 철판 두께 의존하겠죠. 두께 의존해서 그 철판이 얇으면 이게 줄긴 줄는데 또 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프리스페이스잖아요. 엘리베이터 속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두꺼우면 전자기파가 쭉 와서 쭉 감시되다가 아주 아슬아슬 그 0에 가깝게 통과하고 나면 휴대폰이 못 잡죠, 그죠? 그래 굉장히 튼튼한 엘리베이터는 완벽하게 이 전자기파가 못 들어오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회로가 어느 만큼 탐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전자기파 휴대폰 신호가 딱 왔을 때 이 두께를 얼마나 하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무식하게 되게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이러면 철판 1m로 하면 당연히 못 도와겠죠. 탱크 속에 이게 전화기 들고 하고 있으면 전화 안 되겠죠, 그죠? 이 탱크 얼마 두꺼운데, 그죠?
예, 그런데 그럼 뚫고 들어가려 그러면 뭔가 다른 방식 안테나 달아서 바깥에 안테나 달, 그 탱크에서 안테나 달려 있죠. 바깥에 안테나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는데 바깥에서 해서 안으로 이제 넣는 거를 생각해야지. 얘가 감싸고 있으면 걔가 못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든 배 같은 경우는 배 속에 있으면 다 전화 받겠죠.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배라면 속에 들어갔을 때 다 완벽히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킨뎁스라고 그러는데 요 스킨뎁스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래요 한번 대략 주파수를 여러분 계산기로 두드려 봅시다 한번. 10의 9성 휴대폰에서 많이 쓰는 기가헤르츠 정적입니다. 그러고 뮤를 그냥 뮤제로로 합시다. 그냥 우리 그 투자율 0인 뮤제로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는 물론 파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철로 뭐 이렇게 금속 좋은 금속이라 해서 10의 6성 지만 퍼 메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10의 7성을 합시다. 10의 7성. 자, 이런 물질이 있다 그랬을 때 델타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계산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까? 그래 알려줄래요 저한테? 예, 그대로 다 해봤다 생각을 믿고 자 5마이크로메타 정도 됩니다. 그 5마이크로메타면 얼마나 얇은 건가요, 여러분? 5마이크로면 머리카락 혹은 랩 같은 거 한 얼마나 돼요? 랩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것도 수십 마이크로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두께가 한 5마이크로만 돼도 이 전자기파가 왔을 때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좋은 차폐막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장 겹치면 얘가 줄어드는 걸 여러분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비율 생각해보면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델타라는 걸 정리했는데 에타가 아까 에타 값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값인데 에타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의 위상차와 크기 비를 알려준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J 오메가 뮤 나누기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시그마가 거의 무한대다 굿 컨덕터다. 그러면 오메가 입실론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그마가 거의 결정해버리니까 얘는 그냥 시그마 분의 J 오메가 뮤의 루트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크기가 시그마 분의 오메가 뮤의 루트 얘가 크기고 그 다음 위상이 2의 J의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J가 이게 2의 2분의 J 파이니까 얘가 전체 2분의 1 쓰면 4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기와 위상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 에타는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나 앞서가냐에 관한 위상 정보와 크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에타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에타가 지금 아까 에타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 이름이 뭐였죠 에타가? 임피던스라 그랬죠? 자 임피던스인데 딱 보니까 임피던스 크기와 위상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으니까 이게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보다 얼마만큼 위상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4분의 파이 45도 만큼 얘가 빠르다는 거죠. 그럼 45도는 여러분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뭐냐면 45도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90도라면 대략 이 정도잖아요. 그죠? 이 정도죠. 그죠? 45도 돼 있으니까 이게 아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정확히 똑같을 때는 이 프리 스페이스였죠. 마그네틱 필드가. 그죠? 근데 여기에 굿 컨덕터로 가면 최대 이렇게까지 위상이 뒤쳐집니다. 4분의 파이. 이건 2분의 파이네. 예, 이게 4분의 파이. 여기가 있으면 요거에 요만큼 딱 4분의 파이 정도만큼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 플레인 웨이브가 이제 이런 그 웨이브가 그 좋은 컨덕터로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유전율 로시한 그런 제로를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여러분 그 중간에 시그마하고 오메가 입실론에 대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제가 질문해 보면 그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그 속에 전자기파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죠? 이제 배운 거죠. 냉장고 속을 지나가든 사람 몸을 지나가든 머리를 지나가든 철석을 지나가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입실론과 뮤와 시그마와 오메가를 알면 그 전자기파가 어떻게 감쇄되고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식을 찾을 수 있다가 중요하거든요. 그 값을 알 때 이쯤에서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파가 진행을 해요. 진행하는데 E 필드하고 H 필드가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E 필드하고 H 필드가 여러분 어떻게 빈 공간을 지나는지 알았는데 제가 웨이브라 그랬을 때 웨이브 파동의 그 성질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맥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전자기파거든요. 레이저로 이렇게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막 녹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걔가 녹이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서 그 전기장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전하가 막 움직이면서 너무 많은 열을 발생하면서 걔가 녹아내리는 게 바로 레이저의 특징이고, 그게 아니라면 레이저가 이건 도체가 아니라면 레이저가 쪼여졌을 때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그 안에 비록 차지는 없지만 이게 유전체의 폴라리제이션이 같이 확 바뀌면서 이게 전자레인지처럼 뜨거워져서 다이엘렉트릭 로스라 그러는 그런 다이엘렉트릭도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열이 나는 전자레인지처럼 걔가 뜨고 타거나 녹거나 그렇죠. 그거를 썼는 게 레이저 커터라 그래서 이게 원하는 위치를 딱 잘라내는 데 쓰거나,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를 할 때 E 필드가 H니까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 E와 H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럼 답을 먼저 생각해 보면 E는 볼트 퍼 메타잖아요. H는 뭡니까? 암페어 퍼 메타잖아요, 그죠? 암페어 퍼 메타니까 우리가 회로에서 파워는 뭐죠? 전압과 전류 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메타 제곱이죠. 메타 제곱이니까 뭐냐면 단위 면적당 전압 전류 곱을 한 거구나. E 필드와 H 필드를 그냥 단순히 곱을 하면 단위 면적당 거기에 파워 전압과 전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E와 H를 그냥 곱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을 또 알죠. 뭐냐면 에너지 어디로 전달됩니까? E 필드가 X 방향이었고 아까 Y 방향이 어디였죠? H였고 진행하는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G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E 필드하고 H하고 G 방향으로 빛을 에너지를 막 쐈는데 에너지가 뒤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총을 이제 에너지 팍 쐈는데 E 필드를 X, Y, G 방향으로 쐈는데 이거 계산했더니 두 개 곱을 하면 되네. 그러면서 뒤로 나간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고 진행하는 것도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 Y, G니까 오른손을 딱 쓰면 X와 Y 이렇게 벡터 외적을 쓰고 하면 우리 여러분 그 답을 바로 아는 거죠. 이 필드에다가 H 필드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그 에너지구나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포인팅 벡터라고 그럽니다. 포인팅 벡터. 여러분 이상하죠? 포인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포인팅하는 이게 뭘 가리키는 그거에 잘못 쓴 거 아니냐 생각이 들 텐데 포인팅 이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교롭게도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서 그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그 방향에 그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도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도를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죠, 그죠? 라운드 B 라운드 T죠,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H의 라운드 T, 라운드 B 라운드 이겁니다. 다음에 컬 H는 J잖아요, 그죠? J인데 그 J는 시그마 E입니다. 시그마 E 더하기 다음에 라운드 D, 라운드 T잖아요, 그죠? 그럼 입실론의 라운드 E, 라운드 T입니다. 이게 이제 되는데 이거를 E하고 H를 이렇게 곱을 만들고 싶어요. 답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왠지 이런 게 있어요.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을까? 딱 내적을 취하고 E 벡터 곱하기 H 요게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벡터 아이덴티티에 따르면 이게 뒤에 거에다가 내적치하고 컬 E 벡터 아이덴티티입니다. 얘는 수학에서 얘는 같다 등식으로 앞에 거 빼고 컬 E로 이렇게 한 값이 벡터 아이덴티티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려 그러면 그 일반 좌표계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럼 마음껏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준 방법 있잖아요. 마음껏 요거를 다이버전스도 일반 좌표계에서 했고 했었죠, 그죠? 걔를 다 계산하면 같다는 이걸 하면 굉장히 많은 수식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쫙 쓰고 나면 얘 같다는 같다가 딱 되거든요. 되는데 요걸 딱 보면 나 이 벡터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싹 보고 위에 싹 적용을 해보면 컬이 위에 있네. 그럼 여기다가 H를 딱 내적을 취하고 여기도 내적을 딱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컬 E에다가 이게 잘못 그렸다, 그죠? 이게 H죠, 그죠? 여기다가는 E를 하면 되겠네. E를 딱 해주고 여기다가 E를 딱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주면 되는구나. 빼주면 요 밑에는 이게 이제 3개 나오죠.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라운드 T에 라운드를 묶어내고 입실론 라운드 E니까 2분의 입실론 E 제곱 2분의 뮤 H의 제곱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의 시그마의 E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다이버전스의 E 벡터 곱하기 H가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어떤 볼륨을 이렇게 볼륨 속에서 이렇게 어떤 볼륨을 생각한 거에서 다 더하면 이 볼륨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나오는 게 E 벡터 곱하기 H가 나오는 거죠. 얘가 E 벡터 곱하기 H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 볼륨 이 볼륨에 대해서 다 판단 얘기는 이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의 E 벡터 곱하기 H의 dV로 표현하면 오른쪽에도 다 볼륨에 대해서 다 식을 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하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이 폐곡면의 S로부터 나오는 E 벡터 곱하기 H의 ds 여기서 나온 게 결국 얘를 다 합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의 인테그랄 어떤 볼륨에 대해서 2분의 입실론의 E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뮤 H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시그마 E의 제곱 전체의 dv 이래 됩니다. 요게 결국 이런 요게 얘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우리 정의를 이제 하는데 E 벡터 곱하기 H를 이제는 정식으로 얘가 포인팅 벡터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변을 봅니다. 우변을 보면 여러분 그 2분의 입실론 E 제곱은 입실론 E가 뭐죠? D잖아요. 그럼 D하고 E의 내적이죠. 근데 요거는 2분의 뮤 H 제곱 얘는 뮤 H는 B죠. 그러니까 B하고 H죠. 또 고맙게도 2분의 1이 딱 붙어 있죠. 네. 그럼 얘는 뭡니까? 일렉트릭 에너지. 단위 부피당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죠, 그죠? 다음 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단위 부피당 마의 필드의 에너지죠. 자, 얘 시그마 E의 점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시그마 E가 뭐죠, 여러분? J잖아요, 그죠? 그다음 E는 뭡니까? 전기장이죠. J하고 E를 곱을 하고 얘는 뭐겠습니까?
i하고 v를 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하고 v는 애가 흘러감으로써 생기는 전력.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줄열입니다, 줄열. 그러니까 이 저항에 전류를 흘려주면 I 제곱 R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J하고 E를 단위 부피당 줄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나오는 것은 얘는 이제 나오는 양입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E 벡터 곱하기 H로 막 나오는 거, 얘를 모든 면적에 다 더한 거는 뭐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속에 들어있는 전기장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 그리고 줄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죠? 네. 변화인데 거기에다 뭘 한 겁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취했죠. 그 얘기 뭐냐면 이 볼륨 속에서 이 벡터 곱하기 H가 막 나와요. 나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전기장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 줄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오면 감소, 들어오면 증가 이래야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전자기파가 지나갈 때 E 벡터 곱하기 H 벡터는 에너지의 플로우를 나타낸다. 에너지 플로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파워가 됩니다. 그 파워가 돼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번 표현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요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인팅스 티어렘이라 그럽니다. 포인팅. 자, 포인팅스 티어렘이라 그래서 the net power flowing out of a given volume V is equal to the time rate of decrease 감소 in the energy stored within the ohmic losses. 자, 이렇게 이게 포인팅스 티어렘.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에너지에 관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해서 이걸 넣어서 이 필드가 여러분 그 G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이 제로 E 마이너스 알파 G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에 AX 주어져 있고 H 필드가 GT는 E 제로의 에타의 크기에 E의 마이너스 알파 G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에 마이너스 세타의 에타 AY 방향이라면 E 필드와 H 필드가 주어졌을 때 포인팅 벡터 P는 얘가 GT 얘 두 개 곱을 한 겁니다. 곱을 해서 보면 에타분의 E 제로의 제곱이고 E의 마이너스 2 알파 G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G 마이너스 세타 에타고 방향은 H입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코코 이런 하면 여러분 과외를 많이 했으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겠죠. 뭘 하고 싶습니까? 합차 공식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막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예,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예, 고등학생 할 때 얘기했으면 에타의 동생도 그렇고 그죠? 이 제로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 알파 G에 얘가 2분의 1에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두 개 더한 거는 오메가 2 오메가 T 마이너스 2 베타 G
마이너스 세타 에타에 빼기 코사인 세타 에타 이렇게 A G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파워인데 이 파워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잘 오늘 여기까지 2분의 1의 리얼 파트에 이 S에 곱하기 HS 요거와 같습니다. 같은데 요거는 페이저 테크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죠? 표현되어 있고 요걸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살짝 유도를 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웨이브의 그 입사 반사 되는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책을 스캔을 해서 8장, 9장, 10장 있죠. 거기에 이제 문제를 고른 게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기를 시작합니다. 풀어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시험 칠 때까지 그 문제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면 되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파워가 전자기 분배로 막 나와요. 이렇게 자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 그림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E 벡터, H 벡터 이렇게 곱을 한 것으로 파워 아웃 들어오고 파워 인입니다. 다 E 벡터 곱하기 H 벡터를 됩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냐면 커패시티브 파트가 커패시터 딱 있으면 여기에 차지가 쌓여 있죠. 여기 전기장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기장 에너지는 코일을 감아가지고 코일에 전류 흐를 때 자기장 에너지 감소하죠. 자기장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IV 오믹 로스입니다. 이게 오믹 로스가 돼 있어서 그래서 아까 J하고 E를 곱을 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뮤, 2분의 DE, 2분의 BH 해는 요 전체 에너지 변화가 파워 인, 파워 아웃으로 요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앞에 보였던 식이